여러분, 기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을 때리거나 유아의 간식을 빼앗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카메라에 찍힌 이런 사건들에는 술에 취한 승무원이 정신을 잃은 일, 담요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바이럴 영상, 그리고 취소된 항공편까지 포함돼 있어요. 한 승무원은 심지어 여성을 구하기 위해 남성을 제압하기도 했죠. 어떤 항공사는 전문적으로 대응했을까요? 어떤 항공사는 이를 덮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승무원이 바이럴 댄스 영상 하나로 직장을 잃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1. 승무원이 나이지리아 승객을 조롱하다. 조앤 위켄든이라는 전 승무원이 유니폼을 입은 채 스냅챗에 영상을 올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어요. 그녀는 나이지리아 승객들을 모욕적인 고정관념으로 조롱하며 웃었죠. 영상에서 그녀는 승객들이 밥이나 음료를 요청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나이지리아 남성들에 대한 저속한 농담까지 했어요. 그녀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만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경영진이 조치를 취했죠. 처음에는 그녀가 해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조앤은 자신이 사임했다고 이야기를 바꾸며 누군가 몰래 영상을 찍어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어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공사는 직원들에게 예외 없이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명확한 성명을 발표했죠.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친구들 사이에 가벼운 장난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승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근무 중이든 아니든 더 높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승무원의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고 항공편의 운명을 바꾼 건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2. 승무원의 분노 폭발. 2024년 7월 26일 카사블랑카, 모로코에서 몬트리올, 캐나다로 향하는 73번 항공편이 이륙 준비 중이었어요. 한 승객이 객실이 춥다며 담요를 요청했는데 이게 승무원과의 충돌로 이어졌죠. 승무원은 도와주기는커녕 눈에 띄게 짜증을 냈어요. 이제 바이럴이 된 영상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고 공격적으로 손짓하며 기장에게 문제를 넘기겠다고 위협했어요. 승객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자 객실은 조용해졌고 다른 승객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기장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자고 조용히 제안했지만 승무원은 복도를 걸어가며 더 이상의 우려를 무시했어요. 그녀는 승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동료를 보호했다고 주장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 중일 때 에어 캐나다는 결국 항공편을 취소했어요. 승객들은 다음 날 새 승무원팀이 올 때까지 하룻밤을 기다려야 했죠. 에어 캐나다는 나중에 사과하며 이번 경험이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보통 56만 원에서 84만 원 사이의 보상을 제안했어요. 담요 하나로 항공편이 취소된 게 강렬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공중에서 감정이 폭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세요. 3. 승무원이 승객을 때리다. 2020년 3월 13일 가나 아크라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브뤼셀 에어라인즈 290번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이 그의 장모의 불편함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어요. 장모는 두 남성 사이에 끼어 팔꿈치로 찔리고 있었다고 해요. 화가 난 남성은 남성 승무원과 대치하며 소리를 지르고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끼어들어 승무원이 남편을 때렸다고 소리쳤어요.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빨간 유니폼을 입은 여성 감독관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폭발했어요. 승객이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했고 그녀는 얼굴에 침을 맞은 뒤 그를 때렸어요. 그는 즉시 맞받아쳤죠. 브뤼셀 에어라인즈는 나중에 이 사건을 인정하며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제 간단한 기내식이 승무원 관한 사건을 들어볼까요? 4. 승객들의 식사 불만.
2022년 12월 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는 인디고 항공 6222번 항공편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3만 피트 고도에서 한 승객이 기내식 문제로 화를 냈죠. 승무원은 식사가 탑승 전 선택에 따라 준비되고 엄격히 계산된다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승객은 받아들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카메라에 잡힌 듬은 폭발에서 승무원이 터졌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입 다물어요. 나는 당신 하인이 아니에요. 라고 했죠. 승객이 반박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객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죠. 지지자들은 승무원이 무례한 승객에게 맞선 걸 칭찬하며 오랫동안 참아온 무례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전문성은 직업의 일부라고 주장했죠. 인디고 항공은 곧바로 사건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고객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어느 쪽도 명확히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혼란에 대해 말하자면 승무원이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그 선을 넘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 요청이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 채널을 정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께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했죠. 승무원이 남성을 때리다. 2025년 2월 1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포틀랜드, 오리건으로 향하는 알래스카 에어라인즈 2221번 항공편 호라이즌 에어가 운영했어요. 이륙 직전 한 남성 승객이 이상 행동을 보였어요. 앞뒤로 흔들리고 알아듣기 힘든 말을 했죠. 갑자기 그는 앞자리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승무원이 빠르게 개입해 여성을 구하려 했지만 말로 해결되지 않자 물리적 힘을 사용했어요. 남성의 목과 가슴을 여러 번 쳐서 머리카락을 놓게 했죠. 다른 승무원과 승객들의 도움으로 그는 제압됐어요.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비행기는 게이트로 돌아갔고 결국 취소됐어요. 법 집행관이 비행기에 올라 남성을 구금했고 그는 폭력적 행동으로 기소됐어요. 6. 승무원 해고. 2024년 11월 17일 알래스카 에어라인즈 승무원 넬 다이얼라가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며 틱톡 영상을 올렸어요. 유니폼을 입고 춤추며 게토 비에스틸 아이디아이, 유니폼에 속지 마라는 캡션을 달았죠. 몇 시간 만에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일부는 이를 대담한 자기 표현이라고 봤지만 다른 이들은 완전히 비전문적이라고 했어요. 알래스카 에어라인즈는 웃지 않았죠. 넬은 곧 해고됐어요. 항공사는 그녀가 소셜미디어 정책을 위반하고 회사 이미지를 손상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죠. 드라마를 더한 건 그녀가 막 정규직이 된 참이었다는 거예요. 춤 영상 하나로 실업자가 됐죠. 생계를 위해 그녀는 부당 해고된 승무원을 위한 지원기라는 고펀드미를 시작해 1,680만 원을 목표로 했어요. 1월 기준 약 364만 원이 모였어요. 온라인 반응은 여전히 갈려요. 지지자들은 그녀가 부당하게 표적이 됐다고 하고 비판자들은 유니폼에는 규칙이 따른다고 했죠. 넬을 해고한 게 맞는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항공사가 무해한 축하 순간에 과민 반응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브랜드 보호와 개인 자유, 어디에서 계신가요? 7. 술에 취한 승무원. 평범한 비행을 기대하며 탑승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시카고 오헤어에서 인디애나 사우스밴드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4849번 항공편 승객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유일한 승무원, 위스콘신 와우케샤 출신의 49세 줄리엔 마치가 이상 행동을 보였어요.
혀가 꼬이고 움직임이 불안정했으며 기본 안전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죠. 한순간 그녀는 점프시트에서 정신을 잃은 듯 보였고 승객들이 그녀의 안전벨트를 채워줬어요. 착륙 후 당국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줄리에는 자신이 시카고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우스밴드에 있었죠. 그녀는 비행 전 보드카 2잔을 마셨다고 인정했어요. 호흡기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4%로 연방항공청의 승무원 허용 기준 0.04%의 5배였어요. 줄리에는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됐고 인디애나에서 비급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 가능성이 있었어요. 당시 그녀는 에어 위스콘신의 수습 직원이었고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브랜드로 운영 중이었으며 이후 해고됐어요. 8. 사우스웨스트 마스크 스캔들. 덴버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에서 흑인 여성 승객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며 논란이 됐어요. 목격자는 그녀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같은 행동을 한 다른 승객들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이 불편하다고 말하자 승무원은 그녀에게 마스크를 고칠 기회도 주지 않고 내리라고 했어요. 반면 비행 중 마스크를 조정한 다른 승객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죠. 좌절한 여성은 환불은 누가 처리하나요? 라며 화를 냈어요. 그녀는 좌석에 추가 요금을 냈고 다음 날 출근해야 했죠. 내리기 전 그녀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라며 인종차별을 비난했어요. 장면을 녹화한 승객 서지오 워크먼은 승무원이 상황이 커지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는 다른 이들이 마스크를 조정해도 문제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녀는 승객들에게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공유됐어요. 평범한 비행이 인종, 규칙, 그리고 누가 규칙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바이럴 논쟁으로 끝났어요. 이제 유아의 간식 상자, 사라진 승무원, 그리고 화난 이모가 얽힌 사소한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9. 승무원이 아이 간식을 빼앗다. 어린아이와 비행하는 건 충분히 힘들죠. 하지만 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승객은 일이 스트레스에서 기묘한 상황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승무원이 그녀의 3세 조카의 간식 상자를 말없이 빼앗았어요. 승객은 조카와 여행 중이었는데 승무원이 갑자기 간식 상자를 잡아갔어요. 검사하거나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쪽에 앉은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녀는 간식 상자가 복도로 사라지는 걸 믿을 수 없었죠. 몇 분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왔고 누가 만졌는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조카의 음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녀는 결국 버렸어요. 문제를 제기하자 승무원은 사과하지 않고 걱정 마세요. 우리 손 씻었어요. 라고 태연히 말했어요. 화난 승객은 간식 상자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며 책임을 요구했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많은 이들이 무례하다고 부른 답변으로 상자를 귀엽다고 하며 승무원이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고 인정했어요. 일부는 무해한 순간이라고 승무원을 옹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허락 없이 아이 음식을 가져가는 건 심각한 선을 넘었다고 했어요. 10 의수를 몰래 가져온 승객들. 150만 조회수를 기록한 바이럴 영상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보잉 757에 탄 승객들이 영리한 꼼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들 여행으로 보이는 이들은 항공사 가격을 피하려고 미니 술병을 가져왔죠. 하지만 문제는 연방항공청 규정상 승무원이 제공하지 않은 술을 비행 중 마시는 건 불법이에요. 그들은 이를 몰랐어요. 공중에서 건배하려던 순간 승무원이 복도를 내려오며 빠르게 제지했어요. 객실 파티는 미니병이 손에서 빼앗기며 끝났어요. 한 여성은 마지막 한 모금을 시도했지만 승무원이 병을 입에 닿기 전에 잡아챘어요. 그들이 법적 문제나 비행 금지 목록에 올랐는지 공식 발표는 없어요.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일부는 빠른 음주를 위해 규칙을 어길 이유가 뭐냐고 했고, 다른 이들은 카메라에 찍힐 정도로 부주의하다고 했어요. 술을 몰래 가져온 게 대담하다고 생각했다면 한 승무원이 근무 외의 시간에 객실 밖에서 저지른 일을 보세요. 10일. 승무원 절도 적발. 2012년 9월 11일 네바다 리노에서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향하는 여행자가 오리건 시티까지 이어진 디지털 미스터리에 휘말렸어요. 착륙 후 승객은 아이패드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애플의 내 아이패드 찾기 기능을 켜자 놀랍게도 기기가 공항 분실물 센터가 아닌 오리건 시티의 개인 주택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오리건 시티 경찰에 연락했어요. 경찰은 호라이즌 에어 승무원 웬디, 로넬 다이의 집에 도착했죠. 그녀는 처음엔 아이패드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질문을 받자 무너졌어요. 그녀는 아이패드를 건네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승객이 비행 후 건넸고 반납하는 걸 잊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아이패드는 사용됐고 남편 생일에 대한 새 알림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이는 2급 절도와 컴퓨터 범죄로 체포돼 클라카마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1,75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알래스카 에어라인즈는 그녀를 직무 정지시켰어요. 이건 부주의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명백한 신뢰 배신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직장을 잃어야 할까요? 잊어버린 순간 세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12. 리퍼블릭 에어웨이즈 승무원 싸움. 덴버 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은 리퍼블릭 에어웨이즈 직원 2명의 충격적인 다툼을 목격했어요. 보고에 따르면 36세 조종사 윌리엄 토머스와 29세 승무원 마리샤 스포러는 최근 연애 관계를 끝냈어요. 하지만 2019년 9월 14일 경유지에서 일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스포러가 토머스의 전화를 보고 화를 낼 만한 걸 발견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즉시 반응하며 그를 때렸어요. 토머스는 진정시키지 않고 그녀의 배와 얼굴을 각각 한 번씩 쳤어요. 바이럴이 된 감시 영상은 비행기 문 근처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놀란 공항 직원들이 지켜봤죠. 법 집행관이 도착해 둘 다 폭행과 평화 교란 혐의로 체포됐어요. 리퍼블릭 에어웨이즈는 주저하지 않고 둘 다 해고했어요. 이제 승객이 상의를 벗고 승무원을 희롱하며 결국 좌석에 덕테이프로 묶인 사건을 보죠. 13. 승객 폭행 후 테이프로 제압. 2021년 7월 31일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프론티어 에어라인즈 항공편에서 맥스웰 벨이라는 22세 오하이오 노워크 출신 승객이 공중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며 혼란이 벌어졌어요. 벨이는 여러 잔의 술을 마신 후 하나를 엎질러 상의를 벗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승무원이 새 셔츠를 가져다 줬지만 곧 벨이는 두 여성 승무원을 희롱하고 남성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다른 방법이 없자 승무원과 승객들은 덕테이프와 안전벨트 연장 장치를 사용해 그를 좌석에 묶었어요. 이 장면은 영상으로 찍혀 바이럴이 됐죠. 벨이는 마이애미 착륙 후 체포돼 3건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어요. 2022년 5월 그는 유죄를 인정하며 60일 징역, 1년 감독 석방, 350만 원 벌금, 그리고 210만 원 배상을 선고받았어요. 14. 승무원이 엄마와 아기를 공격하다. 2017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댈러스 포트워스로 향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591번 항공편 탑승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승무원이 어린 두 아이와 여행 중인 엄마의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았어요. 상황은 한 승객이 끼어들자 승무원이 저를 때려보세요 라며 도발하며 악화됐어요. 엄마는 조종실 문 근처에 서서 화를 냈고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봤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승무원을 정직시키고 사과했어요. 며칠 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도 위기를 겪었어요. 4월 9일 시카고에서 루이빌로 향하는 3411번 항공편에서 데이비드 다오 박사가 과예약으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자 강제로 끌려나갔어요. 보안요원들이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 뇌진탕, 코뼈 골절, 치아 2개 손실을 초래했죠. 이 사건은 영상으로 찍혀 항공사 정책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어요. 15. 유나이티드 직원 절도 적발. 여행자들은 보통 짐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만 뉴여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은 더 심각한 걸 잃었어요. 보안 검색대 앞에서 현금이에요. 터미널 C에서 웨스트 칼드웰 출신 57세 남성이 지갑을 검색대에 올렸고 통과 후 70만 4,800원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52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램프 직원 조셉 브루노가 유니폼을 입고 현금을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는 검색대 근무도 아니었죠. 다른 직원처럼 TSA 검색을 통과해야 했어요. 경찰은 게이트 84 근처에서 브루노를 체포했고 공항 출입증이 취소됐으며 돈은 승객에게 반환됐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는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했지만 추가 코멘트는 없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